이어서 슬기로운 생활 백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인데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집합금지 명령으로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버팀목 자금과 관련한 행정심판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손인순 재정경제심판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좀 길게 했더니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예. 오늘은 간략하게 버팀목 자금이 어떤 건지 먼저 소개 듣고 잠시 후 2부로 연결해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버팀목 자금이 어떤 거였나요? 예, 버팀목 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 정책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자금입니다.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급이 됐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버팀목 자금,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자금입니다. 관련해서 행정심판 사례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문 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 이어갈 텐데 제가 우리 과장님 그 얘기 잠깐 나눠보니까 약간 방송 출연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좀 긴장되시나요? 네.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아니요. 축구 안 좋아하세요? 예. 그 국가대표 경기에도 안 봅니까? 잘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저희 청취자 퀴즈가 이거랑 관련이 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정답 말고 예. 힌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오후 8시에 벤투호가 상대하게 될 세 번째 평가전 상대입니다. 남미 연습 파트너인데 피파 랭킹은 50이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힌트를 더해주고 계세요. 예전에 골 넣는 괴짜 골키퍼인 칠라베르트로 유명했던 나라로 기억합니다. 이런 말씀해 주시고요. 저 닮은 예전에 유명한 그 또 산타크루즈라는 선수도 있었거든요. 잘생긴 선수. 네. 혹시 이 나라를 아실 수 있는지요? 1번 파라과이, 2번 우루과이, 3번 니가가라 하와이. 3번은 아닌 것 같네요. 예. 3번은 아닌 것 같고. 않고 예. 1번 아니면 2번일 것 같다 예. 정도의 힌트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정답 아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스코어 보내주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제가 브라질전 스코어를 예상을 맞췄었는데 저는 2대0을 방금 말씀을 드렸고 이기선상님은 칠레전을 맞춰주셨죠. 0대0 무승부 보신다고. 1911님 일본은 4점 차로 이겼다는데 우리는 5점 차로 이길 겁니다. 5대0이요. 1311님 손흥민 선수가 예술적인 프리킥 넣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축구 별로 안 좋아하시는 손인순 재정경제심판과장과 우리는 뭐 이 행정심판 얘기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버팀목 자금 지급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된 행정심판 사례인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오늘 소개드릴 청구인은 코로나19 기간 중인 2020년 11월 하순에 실내체육시설인 요가원을 개업을 했는데요. 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버팀목 자금을 신청을 했지만 네네. 공단은 2020년도에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버팀목 자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대상이 보통은 매출액이 어느 기준보다 줄어들었을 때 주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게 없었다는 거네요. 예, 예. 어떤 기준을 그러면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자세히 말씀드리면 버팀목 자금 지급 요건으로는 먼저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네. 버팀목 자금 신청 당시에는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인처럼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을 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12월의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 월 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는 11월 하순에 개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을 하시다 보니 네네네. 연말까지 당연하게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2020년도 매출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다 보니 버팀목 자금 심사 과정에서 이분이 사실상 휴폐업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이었죠. 휴업 또는 폐업으로 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 임대료를 안 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대료는 내셨어요. 네. 그러면은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을 텐데 판단은 어땠나요? 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청구인의 버팀목 자금 신청 전후의 사업장 운영 상태를 조사해 봤는데요. 네. 조사 결과로는 청구인이 요가원을 개업하기 위해서 2020년 11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취득한 다음에 12월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합금지 명령이 끝난 다음에 1월부터는 이분 사업장에 매출이 계속 발생한 사실을 카드사 매출 자료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 청구인의 2020년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휴폐업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청구인에게 버팀목 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대상이 워낙 또 방대하다 보니까 사각지대는 생기기 마련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지원 요건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버팀목 자금만 놓고 보면 사실 이것이 300만 개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조 원의 자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네. 신속하고 광범위한 자금 지원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지원금, 보전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비슷한 사각지대 문제들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소개드린 사례처럼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셨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해서 자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들인데요. 행정심판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런 지급 거부 처분에 불복을 해서 사후구제를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 거부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셔도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건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고도 억울하게 지원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께서 심판을 청구를 하시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개개인의 사정을 살펴서 구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 너무 많아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도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셨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손인순 재정경제심판과장과 함께했습니다.